서울 외곽의 쓰레기 매립장, 노란 햇살이 불처럼 쏟아지는 잿빛 오후. 악취가 코를 찌르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 사이로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졌다. 그 척박한 공간 속에서 낡은 교복 셔츠를 입은 마른 소년이 빈병과 플라스틱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다. 그 아이는 민수, 12살의 나이에 강인한 의지가 깃든 눈빛을 지녔지만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베어 피가 나는 작은 손이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였다. 그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마을 끝자락의 낡은 집에서 병든 할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다. 오늘은 꼭 약값을 마련해야 해.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늦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등을 조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악취가 숨을 막히게 했지만 그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을 따라 민수는 직접 만든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재활용품이 가득 담긴 손수레는 무거웠고 맨발로 걷는 발걸음마다 자갈이 발닥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발걸음을 늦출 수 없었다. 오늘 저녁 할머니의 쌀을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기침약을 사야 했다.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 그를 쳐다봤다. 우물가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아이 좀 봐.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야. 하지만 누가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는 아이 곁에 가고 싶겠어?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익숙했다. 그들의 눈에 할머니와 자신은 마을의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할머니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뿐이었다.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 자리 잡은 할머니와 민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멀리 논밭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풍경 속에서 그들의 집은 마치 세상에서 잊혀진 듯했다.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름했다. 찢어진 천막으로 지붕을 만들고 썩어가는 대나무로 내 기퉁이를 받치고 있었다. 저녁 노을 아래에서 그 집은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 작은 점처럼 보였다.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는 낡은 나무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할머니의 눈빛은 어둠 속의 등불처럼 따뜻했다. 민수야, 돌아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한마디가 민수의 하루 종일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다. 민수는 재활용품이 담긴 봉투를 구석에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오늘은 많이 추웠어요. 이걸로 쌀도 바꾸고 할머니 약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가까이 당겨 앉혔다. 주름진 손을 민수의 손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 주름은 마치 한평생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민수야, 가난은 절대 두려워할 게 아니란다. 네가 착한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든 시기라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과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작은 화로 옆에서 묽은 죽을 젓고 있었다. 찢어진 천막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 더욱 춥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끊임없는 기침 소리에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할머니 좀 나아지셨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피로를 감추려 하셨다.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민수는 오늘 쓰레기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박씨 아저씨가 그를 꾸짖은 일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모두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말없이 들으셨다. 눈빛은 슬펐지만 강인함이 묻어났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달빛이 찢어진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할머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매 기침 소리가 그의 가슴을 조여왔다. 새벽부터 하늘이 흐려지더니 이윽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였지만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다. 강한 비바람이 낡은 천막을 휘감아치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민수는 놀라서 잠에서 깼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평소보다 더 심했다. 천막에 여기저기가 찢어져 빗물이 새고 있었고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까지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는 서둘러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창백한 얼굴이 달빛에 더욱 하얗게 보였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기침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집안을 뛰어다니며 물이 새는 곳을 막으려 했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헌 천막 조각들로 구멍을 메우려 했지만 비바람이 너무 거세서 소용이 없었다. 이대로는 안 돼. 새로운 천막이 필요해. 결심을 한 민수는 빗속을 뚫고 박 씨의 처리장으로 달려갔다. 박 씨는 처리 입구의 작은 오두막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박 아저씨, 제발 천막 좀 주세요. 우리 집이 할머니가. 박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돈은 있냐?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에이, 듣기 싫다. 여기가 자선단체냐? 돈 없으면 꺼져. 박 씨의 차가운 말에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아저씨, 제발, 조금만,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했잖아. 당장 나가. 박 씨는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민수는 진흙탕 속에 넘어졌지만 곧바로 일어났다. 온몸이 흙탕물로 젖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속에 맺힌 울분이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건 나쁜 마음을 품는 거란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계셨다. 민수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젖은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우리 민수가 뭐가 송하단 말이냐. 네가 있어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습기 찬 공기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어제의 비로 쓰레기 더미가 한층 더 끔찍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언가가 빗물에 씻겨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나무 상자였다. 상자는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비에 젖었음에도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였다. 이런 걸 누가 버렸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집어들었다. 이상하게도 이 상자에서는 다른 쓰레기와는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할머니께 상자를 보여드렸다. 그런데 상자를 본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할머니, 이거 뭔가요? 할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다. 민수야, 이리 와봐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그것은 오래된 비녀였다. 은은한 광택을 띤 그 비녀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 비녀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했다. 6.25 전쟁 때의 일이었어. 그때 나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 우리 가족은 피난길에 올랐는데.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홀로 남게 된 이야기. 한 젊은 군인을 만나 목숨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그 군인이 남긴 비녀와 약속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군인은 이 비녀를 주면서 말했단다. 살아남으세요. 그리고 좋은 일을 위해 사세요. 그 후로 난 이 비녀를 내 삶의 이정표로 삼았지.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녀를 바라보았다. 비녀에는 작은 글씨로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아까 그 상자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상자는 그 군인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것이란다. 하지만 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가 들어있다고 했거든. 마을 회관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민수는 회관 계단에 앉아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저 할머니와 아이 때문에 우리 마을의 평판이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쓰레기를 뒤지고 거지처럼 살고 이래서 어떻게 마을이 발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거들었다. 아이는 학교도 안 가고 할머니는 병들어 누워만 계시고 우리 마을의 수치입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이장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우리가 그동안 그 할머니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도움은커녕 수군거리기만 했죠. 그런데도 그 아이는 매일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이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6기 2호 때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숨겨주고 돌보기도 하셨죠.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걸까요? 박 씨가 발끈했다. 그건 옛날 일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저는 어제 그 아이가 비 오는 날 할머니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봤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네요. 회의장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자리를 바꿔 앉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기다리던 민수의 귓가에 할머니의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민수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다. 손수건에는 붉은 기가 묻어 있었다. 민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할머니가 너에게 모든 걸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뻗어 아까의 나무 상자를 가리키셨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할머니 앞으로 가져왔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상자의 잠금 장치를 어루만졌다. 이 상자 안에는 내 미래가 들어있단다, 민수야. 할머니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여러 장의 통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수첩을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다. 통장을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민수의 눈은 점점 커졌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란다. 재활용품을 팔아서, 농사일을 해서, 그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인 한 명이 할머니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분이 그때 할머니를 구해주신 군인이시구나.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분은 할머니에게 이 비녀뿐만 아니라 작은 금액의 돈도 주셨어. 이걸로 새 삶을 시작하세요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는 그 돈을 절대 낭비하지 않았단다. 오히려 그걸 씨앗 삼아 조금씩 늘려갔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왜 이 돈을 쓰지 않았냐고? 민수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진정한 가치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단다. 할머니는 네가 이걸 이해하길 바랐어.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길 바랐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의 고생, 수모, 그리고 할머니의 깊은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제 이 모든 건 네 거야, 민수야.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건 네가 좋은 일을 하라고 주는 거란다. 돈이 목적이 되어선 안 돼. 그저 도구로만 사용해야 해.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이장님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괜찮으시다면 들어가도 될까요?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이웃의 도리를 저버렸네요. 할머니는 약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그때 박 씨가 갑자기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짓말이야. 저 할머니가 엄청난 돈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방금 회관에서 누가 봤대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할머니 앞을 막아섰다. 그래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모으신 돈이 있으세요. 하지만 그건 할머니의 정직한 노력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돈은 우리 마을을 위해 쓸 거예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할머니께서는 제게 돈은 도구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저는 이 돈으로 우리 마을에 재활용 센터를 만들 거예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장님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하지만 이제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돌봐주었다. 마지막 순간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셨다. 민수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은 그 비녀에 새겨진 글처럼 늘 선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할머니가 떠나고 1년이 지났다. 마을 입구에는 깨끗한 재활용센터가 들어섰다. 희망 재활용센터라는 이름의 이곳에서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센터 한쪽 벽에는 할머니의 비녀가 액자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다. 돈은 도구일 뿐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 매일 아침 민수는 이 글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할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이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은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얻었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가끔 민수는 하늘을 보며 속삭인다. 그럴 때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할머니의 대답 같아 미소 짓게 된다. 마을은 변했다.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소년의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